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 텐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역시나 3,200포인트를 넘나들면서 돌파할 건지 아니면 위쪽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굉장히 어설프게 움직이고 있다 생각이 좀 많이 들죠. 힘있게 간다라는 느낌과는 좀 다릅니다. 힘있게 갈 거였으면 지난번에 이 상승세에서 바로 쭉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올라가다가 지금 버티지를 못하고 계속 약간은 무너지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상승세가 매우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흐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제 지난 11월을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사실 조정을 줄 거였으면 진작 줬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뺐다가 올라갔어야 더 강한 흐름이 더 만들어졌을 텐데요. 지금 그러질 못하고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시장만 끌어올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끌어올렸는가? 대형주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 등 굉장히 많은 대형주들을 끌어올리면서 11월, 지난 1월까지도 굉장히 많은 대형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대형주가 간다라고 하면서 저기 많이 몰리셨고 그리고 TV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저때 대형주 사라, 대형주가 간다, 뭐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서 대형주 사는 걸 좀 부추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상승 오래 못 간다. 그리고 대형주는 좋지 않다. 그리고 차라리 올라갈 수 있는 저점에 있는 좋은 종목을 좀 잡아놓는 게 낫지. 여기서 대형주 잡아봤자 답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잡으신 분들은 이제야 왜 안 가지?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안 가지? 현대차가 왜 이렇게 안 가지? 기아차 왜 이렇게 안 가지? 아니 SK하이닉스도 왜 이렇게 안 가? 모든 게 안 가기 시작을 하면서 중소형주들이 급등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순환매라고 하죠. 중소형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또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돈이 옮겨가고 급등이 나오고 또 바닥에 있는 거 올라가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매매를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잘하신 분들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장세였고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계속 물리는 장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지난 1월에 고점 신호가 나온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가놀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횡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된다. 종목을 최대한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을 한다. 이때까지 약간 유행에 뒤처지는 종목을 잡아놨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유행할 수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아라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대형주가 다시 가면서 또다시 대형주가 또 가고 중소형주를 다시 또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가 한 번 더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이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지금 이제 G7이라고 하는 부분들 역시나 외교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G7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겠다, 중국을 약간 포위하는 형태로 조금 이렇게 숨막히게, 숨조이기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나 어떤 방향에 서느냐가 문제일 텐데 아마 우리나라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당장 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다시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지 아니면 지금의 기조대로 갈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실한 뭔가 결단이 나기는 힘들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말은 결국 불확실성이 가득한 장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는 여기서 위쪽으로 더 올라가지를 못할 것 같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3,400 정도까지 정말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지. 저기서부터 올라갈 때만 또 무섭게 갑니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역시나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반기 때는 하락장으로 저는 변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이제 상승 동력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역시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악재냐 했을 때 그건 이제 악재가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라는 것과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는 벌써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는데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완화 축소 이야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악재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시장만 보고 있으면은 그냥 그까지 떨어지겠어? 다시 또 가겠지?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은 굉장히 많은 거시적 경제들이 다 포함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락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락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코스피 저렇게 막 박살났던 시장 지난 3월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정도의 하락이 아니라 하락 장세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세 자체가 하락장인 거지 결국 올라가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매매는 계속 가능한 장세입니다. 예로 든다면은
우리가 2017년까지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기업들, 또 제약 바이오 기업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올라왔었는데 이쯤 올라오니까 대형주가 가지 못하고 역시나 중소형주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락장으로 1년 반 동안 진행이 되었죠. 저 때는 미중 무역 전쟁과 여러 가지 또 역시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1년 동안 떨어졌는데 저 장세에서는 그러면 수익이 안 났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도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저때도 제가 방송에서도 올라갈 만한 기업들은 바닥이 있다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장세에서도 매매는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놓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올라와 있는 종목을 잡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도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올라와 있는 종목 위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과열이 식는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되겠죠, 당연히. 삼성전자를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8만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알려져 있고 한데 3,400포인트까지 만약 간다면은 지난 정고점인 96,000원 언저리까지는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올라간다 했을 때 그게 수익일까? 그리고 그거를 챙겨야지 수익인구나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 지금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겨우 저거 10,000원 먹고자 들어가신 게 아닐 거예요. 아마 10만 원 이상, 13만 원 이런 데까지 목표가를 잡고 지금은 거기까지 들고 갈 거야 하실 텐데 저는 여기서 팔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자리에서는 왜냐하면 지수가 무너지게 되면 얘들부터 우르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나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한다면 제가 이런 반도체 투자하지 마시고 반도체 장비 업종, OLED 업종들 투자하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동아일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아일텍 보시면은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그냥 기어다니고 있는 차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에이 이런 게 왜 가요? 이런 게 안 갈 것 같아 라고 하시지만 동아일텍이라는 회사를 한번 쭉 내려가서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영업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장비 업종이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장비에 투자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장비 투자할 것이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역시나 저는 멀지 않은 그런 시간 안에 이 종목은 위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철강주 막 난리가 났고 조선주 난리가 났지만 저는 그거 1월 달부터 미리 말씀드렸죠. 올라가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 뭐 최고치에 올라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고려아연 작년 11월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고려아연 같은 거는 저점에 사놓으면 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 원자재 관련주로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철강 관련주, 철강, 스틸 포스코 관련주 다 잡으세요 했던 게 1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 올라갔던 기업들은 버리고 올라가지 않은 기업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 관련주가 올라갔다고 한다면 철강으로 만드는 부품 관련주가 올라가겠죠. 철관 들어간 거, 밸브 들어간 거, 파이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진다면은 충분히 역시 올라갈 기업들, 시장하고 상관없이 올라갈 기업들을 잡아놓고 지수가 빠지든 어쨌든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뒤에 와서 이제 와서 뭐 소문나고 좋은 뉴스, 좋은 종목을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을 생각을 통해서 잡아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사서 기다리는 게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산 다음에 기다릴 줄만 안다면 수익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실적이 좋고 괜찮은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다면은 믿고 한번 사 놓으시면은 조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속지 마시고 지수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계좌에만 집중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봐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천보. 천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8만 1,200원에 네. 7%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이 많이 없으시네요. 조금 매도하셨어요? 아니요. 이거 지난주에 사신 거예요? 아니, 2월쯤에 산 것 같아요. 2월쯤에 샀어요? 네. 제 방송 보시면은 많이 들으실 텐데 올라온 종목 사면 제가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한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네. 올라왔을 때 이렇게 사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딱 보면 네. 이래요. 본전 찾으려고 투자하는 사람들 같아요. 이해가 되죠? 네. 수익 내려고 투자를 했는데 2, 3개월 동안 본전만 제발 올라와라. 본전만 제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건 올바른 투자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올라온 종목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생각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기업들은 뭐 확률로 따졌을 때 그런 기업은 10개 중에 1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네. 그럼 이런 자리 안 사는 게 답인데 이때 사실 때 감정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좋다고 하니까 샀을 거예요. 그죠? 네. 뭐 실적 잘 나온다고 하고 앞으로 짱짱할 거라 하고. 그죠? 좀 더 갈 것 같아서 샀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항상 분위기가 안 좋은 종목들이 결국 올라가는 게 많지 분위기가 좋은 종목은 다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맞고 떨어지면 우리가 3 천장이라고 하고 또 3 천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3번의 천장을 만드는 곳이에요. 네. 네, 지금 매수하셨던 18만 원에서 20만 원 요 자리가 지난번에 한 번 맞고 떨어졌고 2번 맞고 떨어지고 이번에 3번 맞으면은 천장을 3번이나 확인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 위로 갈 수 있을까요? 가기 어려워질까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천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만 얘가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면 천장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자리는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됐나요? 웬만하면 매수해서는 안 됐지만 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손절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천장을 한번 더 두드리러 가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 있지만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더 이상 들고 가지 마시고 밀리게 됐다. 그 미련 가지지 마시고 저는 18만 5천 원짜리가 지금 매수하셨던 자리 정도보다 한 18만 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전 정리하시는 걸 의견 드릴게요. 아, 네. 이번에는 떨어지면은 들고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매도하신 다음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으면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멘토님께서 항상 현금을 보유해라 그래서 현금은 넉넉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현금 들고 있는 게 돈을 안 잃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네. 예, 돈을 못 제가 벌지언정 일단 잃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 자리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 확인하는 18만 원 무너질 때는 바로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돌파하게 되면은 21만 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그냥 천천히 수익을 챙기시면 돼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네, 전혀 추가 매수하지 말고요. 네, 추가하면서 상장하면 절대로 안 되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기 뭐 SK 바이오 팜이요. SK 바이오팜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3만 2천 원에 20%예요. 13만 2천 원에 20%요. 추가 매수 하신 거네요? 아, 추가면서 안 했어요. 그럼 떨어진 날 사신 거예요? 예, 예, 예. 왜요? 네, 떨어지면 올라갈까 봐. 아, 그래요? 네. 떨어진 날, 그렇군요. 네, 이런 투자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해보시는 거 후회해요. 어때요? 좀 무섭고 좀 그렇죠. 괴롭죠? 예, 근데 다른 거는 멘토님 말 듣고 싹 빼고 없고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게 많은 분들께서 멘토님 말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항상 네. 모든 투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다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근데 어떤 부분에선 제 말 듣고 어떤 부분에선 다른 사람 말 들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제 말을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런 거 하지 마라 하거든요. 네, 이런 거는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일단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를 떠나서 이슈가 많다, 말이 많다, 그럼 구설수가 많다라는 말은 주가 변동도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문가들도 들어가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나와야 될지 굉장히 머리가 아픈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초보자가 풀려고 지금 들어가신 거거든요. 이런 걸 애초에 시작을 안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매수가도 높은 자리거든요, 나름. 네. 낮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지금 저는 굉장히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네. 제가 아플 정도면 시청자님은 어때요? 지금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어쨌든 SK 바이오팜은 저는 이대로 죽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분명 약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지금 이렇게 상장 때 그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갭으로 떨어졌던 자리를 충분히 다 메꾸고 올라갈 것이다. 15만 원, 16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바로 간다는 뜻인 건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건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돼요. 네. 그래서 내려갔다가 하게 되면은 내려가는 정도와 내려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추가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내려갔는데 별로 추가하면서 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 절대 안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거는 나중에 돼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매일매일 보면서 체크하고 전략을 짜고 수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나 저렇게 나오나 테스트해야 되고 아니면 또 바꿔야 되고 엄청 머리가 아픈 곳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애초에 안 하는 게 답이고 지금 들고 있지만 어쨌든 반등 나올 때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고 내려간다 했을 때 10만 원짜리가 지지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갔을 때 10만 원에서 일주일 이상 버텨진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그거 말고는 지금 이거 별로 큰 게 답이 없어요. 그 10만 원 깨지면은 팔아야겠네요. 그것도 방법을 그렇게 정할 수가 없는 거죠. 10만 원 깨졌는데 들고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은 팔아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멘토님 전화가 안 돼요. 전화하기 힘들어요. 전화가 안 되는데 이런 걸 사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혼자 이런 거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화가 안 되면은 이런 종목을 지금 대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가지고 들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제가 아니면 이걸 지금 대응하지도 못하는 분이 이걸 지금 들고 있으니까 제가 큰일 났네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일단 이거 반등 나오면 그때 매도하시길 바라고 반등 나오면 본전에서 빨리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10만 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대응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진 매트릭스요. 어떤가요? 22,000원에 20%. 뭐가 진 매트릭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22,000원 20%요? 네네. 사신 지 꽤 되셨네요. 네? 사신 지 꽤 되셨네요. 네. 네. 다른 거 하고 계세요? 여보세요? 잘 안 들려, 어떻게? 잘 안 들려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네. 일방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네, 네. 방송 진행을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질문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 매트릭스 역시나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진단키트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진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시젠 역시나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수젠텍 오늘 상한가죠, 그죠? 그리고 랩지노믹스 이런 것들 지금 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실적 올라간 기업들은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이상 올라갈 수 있겠다. 적어도 4만 원 이상 이렇게 지난 상승의 80% 이상 올라간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진짜 좋아졌기 때문에요. 근데 진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적자가 나가다가 매출이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올라갈 만한 기업이었다라는 거죠. 진단키트를 팔아서 돈을 그런 대로 조금은 벌고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진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역시나 진단키트 쪽으로 분자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지금 다시 진단키트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다시 확진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진자가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진단키트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확진 검사를 할 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진단키트는 앞으로도 한 향후 1, 2년간 동안은 수익성,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서 더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 매트릭스는 전 더 보유하셔가지고 한 25,000원대까지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물론 떨어졌을 때 추가하면서 하셨으면 좋았지만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할까요? 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유하셔서 25,000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주은행 23,300, 제주항공. 제주항공 23,300원에 20%요. 23,300원. 3,300원. 3,300원에 20%.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산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안 됐어요? 네. 다른 분들은 이제 금융주를 그런 대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금융주를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싫은 거예요. 우리 그 사람마다 그 식사를 할 때도 입맛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제 입맛에는 그냥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남들이 봤을 때 좋은 음식이 될 수 있고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차이기 때문에 저에게 금융주를 이렇게 질문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걸 되게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항공주인데요? 항공이라고요? 예, 제주은행하고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예, 아까 제주항공은행을 하셔가지고. 아, 예. 자, 그래서 그러면 금융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네. 당황스럽네요. 자, 제주항공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항공주도 안 좋게 봐요. 아, 그래요? 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주 아직 사지 마라.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예, 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 항공업종이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데 시청자님 지금 해외여행 언제 가실 거예요? 아유, 안 가죠. 아예 안 가고 언제 가실 계획이세요? 없어요, 걔. 없어요. 그죠? 대한민국에 있는 전 국민이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고 지금 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항공주가 올라갈 일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없고 이야기만 야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언젠간 할 거야. 야 이렇게 되고 있으면 언젠간 여행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만 하면서 주가가 자꾸 뜨고 있는 거고 매각 이야기라든가 합병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고만 있을 뿐인 거지 기업 자체로 딱 따져봤을 때 좋다고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근데 이렇게 시세 변동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한 군데 계속 고여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지금 들고 계시는데 오늘 흐름이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셔가지고 2만 4, 5천 원까지 왜냐하면 요즘에 백신 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행 다시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돼서 2만 4, 5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데 그게 그런 거품, 기대감이 꺼지면 바로 무너지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품에 지금 올라타신 거예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럼 오늘 매도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다 생각이 드는데 미련이 남는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역시 2만 4, 5천 원까지는 들고 가보시고 네. 물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22,000원 무너질 때는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장기로 보유해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투자하실 때 항상 그런 기업의 업종을 좀 체크하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코로나가 없어지면 여행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코로나 언제 없어져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제가 해외여행 언제 가실 거냐고 여쭤봤을 때 몰라요. 안 갈 거예요 했잖아요. 그죠? 네, 네. 안 가실 분이 제주항공 사시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상식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자, 어떤 게 여보세요? 궁금하세요? 종목요? 네, 대한금속, 대양금속 예, 50%요. 50%고 매수가는요? 4,700원이요. 4,700원이요? 네. 일단 대한금속이 일단 이름에 금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일단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예, 이 기업이 뭐 하는가 봤더니 스테인리스 하나만을 제조해 왔대요. 스테인리스 냉간 아변 제품 제조, 뭐 스테인리스 관련 그런 거 다 하나 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철강 관련주가 올라가고 할 때는 얘가 조금 힘을 못 썼는데 철강 관련주, 구리 관련주, 아연 이런 가격들이 다 올라가고 나면은 당연히 이런 부품 관련주에도 수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요즘에 조선 발주 많다고 하죠. 그죠? 네. 네, 조선 발주부터 해서 재건축한다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뭐 자동차도 지금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뭐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을 뿐이지 주문은 많다 이런 이야기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 모든 산업에 이런 부품들은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걔들이 먼저 너무 이렇게 일선에 있다 보니까 먼저 눈에 띈 것뿐인 거지 얘들은 나중에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걔들 투자해서 급등하고 나면 비싸니까 딴 거 사야지 하다 보면 보여요. 네. 그 타이밍까지만 기다리시면 돼요. 이해가 됐나요? 아, 네. 근데 그게 언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 모르는 종목의 비중이 내 투자금의 절반이 들어갔으니까는 불안할까요? 마음이 안정적일까요? 불안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되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멀리 가고 싶고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종목을 투자하고 싶다 하면 비중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부담돼서 투자를 못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본전 올라오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 본전 때요? 네, 그리고 나머지로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7,5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률 나쁘진 않죠, 그죠? 네. 그리고 저기 여기 만약에 이 멘토님, 종목이 3,000원대까지나 3,500원 이하로 밀리면은 그때 비중을 늘릴 계획을 짜셔야 돼요. 아, 네. 지금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 비중을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멀리 보고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솔루션요. 한화솔루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만 1,070원 하고요. 25%입니다. 51,070원이요? 네. 최근에 사신 거네요? 아니,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1월에 사신 거예요? 예. 네. 일단 이렇게 급등한 종목 잡으면 수익 안 납니다. 기업 가서 차트 한번 보세요. 그 차트를 잘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이런 차트 모양을 외우세요. 눈에 보이시나요, 지금? 예, 예.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파란 선입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선을 하나 쫙 그어놨죠? 예. 거기가 시청자님 매수가예요. 근데 이 지금 그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나요? 낮은 자리에 있나요? 높네요. 높아요. 그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죠, 그죠? 네. 이런 걸 안 사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는 누가 좋다고 하든 옆에서 누가 좋다고 하든 뭐 누가 협박을 하든 사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예. 이런 거 사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고생만 할 뿐이지 이거는 뻔히 고생할 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안 사시는 게 최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하나솔루션은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수익 내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은 그냥 안 사는 게 답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일단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뭐 재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지금 탄소, 뭐 저탄소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에너지 산업 쪽이 한 번 더 뛰어오를 가능성,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난번처럼 엄청 눈부시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반등 나올 때 최소 한 10% 수익권에서는 그냥 바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얘가 여기서 또 빠지게 되면 또 고생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실이 크지 않은 선에서 저는 비중을 줄일 수 있다 생각해서 여기에 49,000원 무너지게 되면 비중을 줄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거예요. 49,000원. 49,000원이 무너지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량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저점에 투자하시거나 좀 더 얘가 하나솔루션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35,000원이나 3만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사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든 지구가 멸망하든가 떨어지면 그게 기회인 거예요. 하나솔루션 본사에 뭐 갑자기 밑살 떨어져가지고 폭파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든 간에 그렇게 떨어지면 기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좋은 기업은 이유가 뭐가 됐든 싸게 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떨어지면은 49,000원짜리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이 맞고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떨어지든지 간에 그때까지 안 사고 기다리는 것이 답이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3만 얼마 정도의 매수 다시 하라고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더 떨어지는 걸 보고 거의 3만 원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세상에 하나솔루션만 기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업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꾸 리포트랑은 좋게 나오는데도 지금 그렇습니까? 뭐라고요? 아유, 앞으로 막 괜찮이 좋다고 한데도 네. 그러니까 좋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비싸게 사시는 거예요. 고객이 되신 거라고요. 싸게 산 사람들이 좋다고 해야 비싸게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장은 그냥 동네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는 게 아니라 팔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그냥 좋다고 홍보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비싸게 사지 마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더데이처 홀딩스요. 더 네이처 홀딩스. 홀딩스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56,500원에 30%. 56,500원. 이거 사실 이유 있으실까요? 아니, TV에서 추천해서. TV에 추천해서 샀어요? 예. 그 홈쇼핑 많이 하세요? 아니요. 이 주식을 홈쇼핑처럼 하고 계세요. 아, 모르겠어요. 예, TV에서 좋다고 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TV에 나오는 모든 홈쇼핑 상품들이 다 좋아가지고 집에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근데 이거 지금 좋아 보인 거는 그냥 홀리신 거예요. TV에 좋다고 하든 뭐 하든 간에 내가 뭔지 알아야지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업 자체는 뭐 카메라, 소형, 전자기기, 차량용, 전자제품 이런 것들 하고 있고 브랜드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것들이 있네요. 패션 이런 쪽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200억에서 400억, 500억, 600억 이렇게 실적이 잘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종목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생각이 달라요. 실적이 저렇게 올라오고 영업이익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난 살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요. 왜? 여보세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저기, 혹시 이거 뭐, 우로 저기 아니에요? 어떤 거요? 지금 제가 상담하는 거, 우로 쪽이 아닌가 싶어서. 더 네이처 홀딩스요? 예. 네, 지금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로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의료 쪽이라고요, 이게? 아,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그러면. 네,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게 그게 아닌데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코로나19 여행으로 여행용 가방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도 지금 이걸 보니까는 시청자님 지금 큰일 났네요. 뭔지도 모르고 지금 투자하고 계시고 뭐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 지금 돈 이거 소중한 돈이시죠, 그죠? 예. 예, 뭐 종목이 뭐고 기업이 뭐고 전에 내 돈부터 지키세요. 예. 예, 어디 가가지고 사기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피 같은 돈인데 이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들어가고 의료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을 떠나서 지금 시청자님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가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진심 담아서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53,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버텨줄 거예요. 버티면 본전까지 한번 올라와 줄 거거든요. 예. 전량 매도하시고 이 돈 빨리 계좌에서 빨리 빼세요. 주식 하지 마세요. 예. 주식이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셔도 좋은데 자격을 좀 갖추고 하는 게 좋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같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지는 게 뻔하고 돈 잃을 게 뻔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여기 지금 53,000원만 지지가 되면 본전까지 한번 올라가 줄 텐데 그때 전량 매도하시고 지금 여기 있는 돈 빨리 싸그리 다 빼세요. 그냥. 주식을 잠깐 쉬세요. 그냥. 지금 매도하라고요? 아니요. 기다렸다가 본전 오면요. 그리고 만약에 53,0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다 손절하신 다음에 주식을 잠시 접으세요. 이거 그냥 내가 그냥 학원비로 냈다 생각하고 그냥 접으시는 게 맞아요. 아, 본전이 올까요? 그건 몰라요.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심각함이 자꾸 느껴져요. 예. 저는 만약에 제 어머니였으면 제가 직접 그냥 다 매도 때려버리고 그냥 계좌에서 돈 다 빼버릴 것 같아요. 오늘 당장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면요. 예. 저는 지금 제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것뿐인 거예요. 저는 일단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요거 본전까지 올라오면 정리하시거나 53,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 보고라도 정리하셔가지고 돈부터 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네. 기아차고요. 기아차고요. 63,700원에 5%요. 얼마요? 63,700원에 5%. 비중이 얼마 안 되시네요. 네. 매도하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매수했는데요. 지금 1월 달에 매수했거든요. 63,700원이 아니고 그러면 1월 초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급등하기 전에. 네. 네, 그때 매수하셔가지고 한 번도 안 파신 거예요? 네, 제가 목표가를 세워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표가가 안 온 것 같아갖고. 일단 제가 상담을 하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본인이, 시청자 본인께서 목표가를 정해놓으면 그 누구 말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는 정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목표한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고집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뭐 사법고시 막 10년, 15년째 이렇게 막 노력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네. 뭐 5급 공무원만 할 거야 하면서 막 20년 동안 공무원 준비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때요? 본인이 생각한 거기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될 때 뭐 다른 걸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방향으로 좀 하다가 다시 또 재도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생기는데 목표가를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본인이 정하시면은 뭐가 되냐면 전문가는 시청자님께서 원하는 이야기 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정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목표가 없이 지난번 올라올 때 매도가 됐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저는 지금 여기서라도 한 번도 매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절반 매도하셔도 상관없다. 왜? 올라가다가 매도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셔도 상관없다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1월 달에 기아차가 좋다고 생각하고 매수하셨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자동차 관련주는 작년부터 계속 사나라라고 이야기했던 기업이라서 이제 올라올 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가 어떤 게 맞을까요? 올라오는 거 보고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올라가기 전에 사놓고 올라갈 때 즐기는 게 맞을까요? 가기 전에 사는 게 맞아요. 제가 항상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하고 그렇게 방송에서 교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올라온 거 보지 말고 올라갈 기업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바닥에 있는 기업을 봐라 하는데 저는 이제 기아는 제 생각에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즐기는 구간이다. 그래서 언제라도 매도해도 좋으니까 지금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기아가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면은 지금 78,000원짜리, 79,000원짜리가 차트상으로 지지라인이에요. 네. 여기를 지지 받으면 한 번 더 튀어 올라가지고 또 지수가 아마 올라갈 겁니다. 얘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갈 건데 지수가 올라간다 치면은 95,000원쯤에 저는 매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아, 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투자 방식으로는 이렇게 올라간 기업을 더 가져가려고 하진 않아요. 아, 그래서 그러면 투자 95,000원 방법을 좀 바꿔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95,000원 정도 가려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제가 지금 기아차를 처음 주식을 해봤거든요. 아, 처음에서 기아차로 수익 내셨어요? 아니, 지금 그거를 사갖고 여지 한 번도 안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처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만두를 좀 살까 하는데 어떨까요? 아니요, 만도는 제가 작년에 사야지 지금 사라는 이야기 안 해요. 아, 지금도 그래요? 따라다니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 방법이 지금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더 조언 드리면요. 이거 매도하시고 수익 봤죠, 그죠? 네. 수익 본 돈만큼, 얼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돈만큼 주식 관련 서적을 사서 읽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네. 네, 지금 그냥 만도는 어떨까요? 또 딴 거 뭐 살 거 없고 이게 아니고 딴 거 살 거 알려드릴게요. 주식 책을 사세요. 아, 제가. 주식 사지 마시고 주식 책을 사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